이제 들리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종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번 계속 개근을 하고 있어서 영광이고 기쁘고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약 15년 이상 IT 컨설턴트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임센터 형님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행사 처음에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됐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근을 할 생각이고, 다음에는 스텝이라도 좀 하려고요. 불러주시면 스텝이라도 해서 개근을 계속하는.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하시는 일 또는 뭐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사원님부터 저는 궁금한 게, 미국에 사실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가셨는지, 예, 그런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각자 얘기를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정말 미국으로 취업하는 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에 다녔고요. 한국 회사를 미국 회사가 합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합병된 회사에서 이제 모든 제품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그 미국 본사로 트랜스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L1이라고 하죠. 주재원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이렇게 갑자기 트랜스퍼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했고, 뭐 거기서 계속 지낼 수 있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유학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아까 영어는 원래 잘 하셨나요, 그러면? 영어를 뭐 잘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가서 제가 6개월 동안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꼭 빠질 수 없는 게, 저녁에 집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큰 TV를 샀고요. 집에 가서 한국 프로그램을 트는 게 제 스트레스의 해소였어요. 왜냐 한국어를 좀 들어야 살 것 같아요. 질문은 영어를 잘하시는 거였는데 영어를 못했기 한국 때문에 방송을 봤다니까. 영어는 뭐 이렇게 아주 능술능란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뭐 당연히 한국에서 있었던 거라서. 그렇지만 이제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거에 대한 답, 그리고 이제 미팅을 어느 정도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20분 미팅을 위해서 2시간 준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시기 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게 없으시다는 거죠? 네, 지금? 저는 한국에서만. 네. 이따가 또 그거에 이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박미라님은 어떻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가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오게 돼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MS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이제 다시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지원을 해서 본사로 오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주호님도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공부는 이제 공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 이제 저희 전기공학 공부를 해서 이제 유학을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 약간 4학년 때 경영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은 이 둘 다 좀 접하는 부분을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유학을 경영공학이라는 이제 그런 걸로 석사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유학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영공학을 배웠으니까 경영과 관련된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에 먼저 취직을 했고요.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한 5년 가까이 다니다가 그다음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링크드인에 이제 오게 되었죠. 네. 그 유학을 어디서 하셨죠? 미국에서? 학교? 같은 데서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미국에 처음 온 거는 MBA 하러 왔고요. 왔는데 저는 MBA가 미국 처음 온 거였어. 흔한 뭐 어학연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제가 미국에 남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서머 인턴을 미국에서 했어요. 주락스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뭐 인터뷰를 한 50번 했습니다. 2학년 때 50번 해서 뭐 49번 떨어지고 한 번 돼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들을 알았으니까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여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거든요. 학생 혹시십니까? 학생은 네. 그리고 개발자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럼 개발자가 아니고 뭐 기획자라든지 이런 그 비개발 분야 한번 손 좀 들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추천이 많은 게 이거죠. 테크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을 꼭 해야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전공자들에게 역시 기회가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패널에 굉장히 그 관련이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보통 우리 이 행사할 때는 개발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패널로 오늘은 개발자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제 창업하신 분들 개발자 출신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신하고 사실 개발자가 해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비개발자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꼭 이 질문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비전공자, 그러니까 개발 전공이 아닌데 그쪽에서 어떤 일하는 그런 거를 하는지 또는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백그라운드가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성님부터 간단히.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은 가능은 하지만 개발자분들보다 어렵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그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어려운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단계 있으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 비전공자를 이 포지션에 뽑아야 되는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는 같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영어도 잘 못하고 또는 문화도 잘 이해를 못하고 뭐 기술 스킬도 떨어지는데 왜 뽑아야 되는가? 그게 명확하면은 그런 분들은 다 되지 않을까? 미국이 그나마 좀 좋은 거는 학력도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를 나온 뭐 학교를 꼭 써자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공 계열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맞는가 그걸 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발자, 엔지니어링 개발을 하긴 했지만, 그게 꼭 머스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경력이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개발자 출신이 거의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언어 전공자도 있고, 비즈니스 전공자도 있고, 이렇게 그게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으신데, 보면, 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가치를 갖고 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꼭, 개발자나 이런 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아까 여상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제 좀 통계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렇게 스타트업이 아닌 그래도 좀 이제 스타트업에 시작해서 많이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개발자보다 비개발자 직군이 더 많다고들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비개발자 그 직군이 3배가 더 많다. 그렇죠. 그렇게 한 10,000명 회사면 개발자가 2,500명 정도 되고 지원하는 데가 7,500명까지 되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다고 테크 회사도 꽤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MBA들이 어떤 회사는 이제 개발자보다 더 많이 뽑힌다라는 이제 말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지원을 하셔서 외국 회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시면은 또 내가 그 회사에 맞는 이제 롤이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또 약간 경쟁적인 우위가 있는 거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있다고 해도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또 비자라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건 되게 테크니컬 스킬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그 회사의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사가 있다, 아니면은 한국어 지원을 한다. 아니면 한국어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로컬리제이션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면은 약간 좀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말이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실력이 쌓고 또 이제 인정을 받으면은 새롭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추구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걸 기회가 분명히 오긴 할 텐데 일단
문 앞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은 뭐 없지 않아 이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미국에 이제 취업을 하러 올 때 가장 흔한 패스는 개발자인데 사실 개발자 말고도 다른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학적인 두뇌를 요구하는 잡.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 중에서 저는 이제 분석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영어가 좀 딸려도 두뇌로 승부하는 잡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충분히 승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미국 애들이랑 영어는 딸리지만 머리에 딸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뇌가 받쳐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국 사람들도 승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그 대답에 이어서 그거 영어에서는 지금 사실 이제 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이제 박미라님은 이제 좀 더 어렸을 때 가서 편하시겠지만 모국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더 편하신데 개발자는 그 뭐 물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코딩으로 승부할 수 있는데 이제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 그 거기서 살아남는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본인의 장점보다는 그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필살기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다는 거를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있죠. 네. 저는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네.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그런 얘기 하면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영어 능력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구어로 이제 하는 거는 일종의 의사소통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뭐 화려한 언변으로 이 사람 뭐 이렇게 상대 CEO를 임프레스 할 수 없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컨설팅 업체에 있었을 때는 또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도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니까 하고 이제 이번엔 이제 링크드인에서 4년 반 이상 일을 하면서 뭐 발표 같은 거는 많이 안 하지만 회사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가장 제일 중요한 거에 이메일이나 메신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쓸 때 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이제 그 의사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마 작년에 저 오태어 그 돌비 다니시는 분께서 이 자리에서 서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딜 가나 회사에서는 뻔한 말 같지만 knowledge is power예요. 많이 알면은 그만큼 자기가 조직에서 힘이 있어요. 또 설령 자기가 영어가 좀 딸려도 내가 많이 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많이 아니까. 많이 알려면 결국은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더 하고 남들이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그런 걸로 극복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도 좀 필살기를 얘기해 주시죠. 저는 좀 전에 답해주신 거 아주 공감을 많이 합니다. 결국 시간을 더 들여서 그러니까 나에게 질문이 오면 모든 걸 답할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할 수 없이 결국은 많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시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급스러운 거, 뭐 좋은 문장, 필요한 문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제가 맞는 것들을 많이 모아서 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그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유튜브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이라도 뭐 한 표현이라도 익히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이 회사 이후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밥을 먹는 미팅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어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없을 때는 정말 지루해져요. 그래서 뭐 네트워킹 모임을 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라마 또는 풋볼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야 애들하고 얘기할 때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같이 주제에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정말 말을 너무 잘해서 말로 이렇게 뭐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상대하기 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오긴 했지만 어떤 문화적인 게 한국이랑 뭐 반반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한 게 있는데 확실히 어떤 매니저 입장에서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일의 아웃풋을 보고 그 퀄리티를, 그러니까 품질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언제까지 뭐 제품 뭘 하기로 했으면 데드라인을 딱 지켰는지 그런 걸 보고 그 어떤 결과가 어떤 뭐 아웃풋을 낳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그런 거 한국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나 아니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해서 뭐 저희가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일 같은 거를 시간 내에 잘 맞추고 정말 그 딱 해야 되는 일들을 뭐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거에 되게 잘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도 그런 거를 좀 더 잘해서 그거를 다른 어떤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경쟁해야 될 때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더 뭐 임프루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데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의 퀄리티, 그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죠. 영어든지 뭐 분야든지 열심히 하신 건데 100조가 생각이 나네요. 사실 그 개발자보다 이런 비개발자로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는 100조인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굉장히 우아하지만 그 수면 밑에서는 아주 정신없죠. 정신없고 또 그거에 이어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유리천장은 어떠한지요? 100조 생활을 하실 때 사실 유리천장이라는 게 뭐 있다고 보시는지, 또는 있으면 뭐 어떻게 본인이 각자의 그 직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나 시작을 하시죠. 뭐. 천장이 있죠. 있는데 어차피 게임은 페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출발선이 뒤에 있는 거죠, 미국 애들보다. 왜냐면 산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노력을 더 한다. 제가 1시간 하면 나는 2시간 한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그 떨어지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천장이 있다고 해서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뭐 그 유리 천장에서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대두된 이렇게 공론화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수 민족,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아시안에 편입돼서 약간 언론 이제 언급이 안 되는데, 흑인의 그 실리콘 테크 기업의 이제 유리 천장이라든지, 특히 또 여성의 이제 리더십 팀에 여성이 없다. 근데 여기는 더 이렇게 여성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밸리보다 한국이 더 그런 면에서 더 선진화되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공론화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디스커션을 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노력하고 뭐 다른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어떤 문화에 동화된 사람이 이제 100% 아니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걸 뭐 없지 않아 느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거가 이제 인정하고, 그러면 난 이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해야지는 아니지, 그냥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거 결국 아웃풋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이제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사실 그냥 심리적으로는 그걸 느끼는데, 저는 또 아시안에다가 또 여자라서 어떤 소수민족이고 또 젠더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기도 했는데, 미국 회사에서는 되게 압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을 많이 고용해야 되고, 또 여자를 더 많이 이제 매니저 포지션이나 아니면 뭐 고용할 때 샐러리나 그런 것도 남자와 동등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압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조심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차별이 있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경쟁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아웃풋이 좋으면 그거에 상관없이 뭐 올려준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잘못되면 회사가 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심리적인 거지, 실제로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그거를 어떤 글라스 실링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다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 일하는 회사가 어떤 그 인종과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차별이 약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쪽 회사들은 워낙 다양한 뭐 인종들이 섞여 있고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만, 또 제가 인터뷰 봤던 회사 중에서는 뭐 주로 백인 중심의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영어의 액센트가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이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런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하신데, 보통 나오는 질문이 이제
되게 실패했던 경험, 좌절했던 경험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질문은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뭐 그냥 뭐 그런 에피소드나 지금까지 공개 안 했는데 여기서 뭐 제가- 다 까보이겠다 뭐 이런 거 하나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 뭐 버블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2007년에 갔는데 뭐 간지 1년 반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었어요. 뭐 그때 뭐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사무실 자체가 다 문을 닫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구직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력서를 미국에 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더 어려웠던 거는 이렇게 정말 많은 좋은 그 경력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다른 일을 구하기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데 그 좀 더 이제 한국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프로페셔널하게 이력서도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이렇게 계속해서 챌린지 나올 때마다 네트워킹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꺼려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익히는 좋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좋은 자리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은 있었던. 근데 미국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고용할 때 그 계약서에 언제든 뭐 이렇게 터미네이션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익혔던 거는 한 2년 주기로 그 제 이력서를 마켓에다 내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까지 가는 걸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제 자신의 값어치를 한 번씩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뭐 내가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시장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자기 마켓에 자기 자신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해야만이 또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걸 뭐 그걸 통해서 배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 일할 때 저희 부서의 엔지니어가 통째로 다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주권이 없고 이제 비자로 있을 때여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뭐 한두 달이 될지 뭐 6개월 후에 날아갈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영주권이 다시 수송이 들어가면 좀 오래 걸리고 또 다른 회사를 찾으면 또 다시 그걸 밟아야 되고 또 작은 회사들은 안 해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실 다른 팀으로 옮기게 돼서 다행히도 팀이 없어지기 전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잡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낀 게 정말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구나. 미국은 정말 뭐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어떤 팀에서 간 건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또 관심이 있은 팀은 당장 옮길 건 아니더라도 그 팀에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밥 먹자 그냥 그러고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렇게 관계를 쌓아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덕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세옹지마 같은데요. 예, 제가 원래 유학을 나온 이유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사실은 박사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계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해서 박사를 가려면 이제 어떤 마음에 드는 교수님 수업을 들어서 성적을 잘 받고 추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성적을 너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한 교수님한테 어떻게 싸바싸바 잘 해서 그분 수업을 들어서 다시 이제 박사 과정을 밟아봐야겠다 했는데 수업을 갔는데 교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해서 그 이제 월요일 수업이었는데 월수 수업인데 수요일 날 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과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그만뒀대요. 그래서 수업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박사를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이거 망했다. 이거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회사로 가는 그 방향을 또 새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렇게 회사에 간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회사 생활이 또 재밌고 뭐 좋을지는 그때는 몰랐죠. 항상 뭐 계속 공부하리라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가 뭐 실패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또 도움이 어떻게 보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면 되네요. 지금 결론적으로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게? 뭐 저희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가 아마 그때 그런 결정 안 했으면은 못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게 감사한 또 일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죠. 예. 뭐 끄집어내시죠. 예, 제 개인적인 초중한 실패는 대부분 인터뷰 관련이 있어요. MBA 시절에 좀 순수 토종이라 클래스에서 가장 못하는 뭐 5등 안에 들었을 거야, 뭐 영어를.
그래서 뭐 인터뷰까지 어떻게 가는데 가서 뭐 계속 딩딩딩딩 하다가 계속 뭐 졸업할 때 잡이 없어요. 잡이 없었는데 이제 놀고 있는데 어느 회사 전화가 온 거예요. 어플라이도 안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평소에 그러니까 2학년 때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교사에 추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영어 못하지만 손도 들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셔서 회사에 저를 추천해 줬어요. 결국 그 회사에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드는 생각이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모르고 그 열매가 뭐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평소에 자기가 뭘 하든지 열심히 내공 쌓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조조님은 빅토리아 스크릿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 마케팅을 했습니다. 아 예. 남자가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네.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사방 벽에 그 거의 발라이 모델 사진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눈들 데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아주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하여간 합격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이제 그 약간 바꿔와서 이제 저 시애틀에 두 분 계시고 여기 이제 마운틴뷰 실리콘밸리 계시고 또 이제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계시는데 사실 이제 비교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다 여러 그 살아보신 분이 없는데 그냥 일단 사실 저는 연봉이 궁금한데 연봉은 얘기를 안 하실 것 같고 생활비가 어떻게 됩니까? 시애틀은 뭐 글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방 하나짜리 아파트 괜찮은 뭐 회사 근처에 얼마인가요 한 달에? 저기 질문에 시애틀이라고 돼 있고 벨뷰, 레드몬드라고 돼 있는데 네. 다 비싼 동네입니다. 저기는 방 한 칸짜리가 한 2,000불도 하고요. 2,000불 한 200만 원 좀 넘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뭐 한 1,000불 정도까지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뭐 그래서 저기 언급한 지역은 다 비싼 지역만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렌트비는 그런데 저희 워싱턴주는 그 주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어요. 주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나 보통 미국의 대부분 주는 다 그게 있는데 그게 한 10%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빠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0%가 절약이 돼요. 그래서 연봉이 좀 차이가 난다고는 들었는데 실리콘밸리가 여기 뭐 시애틀보다 조금 더 10% 정도 더 준다고는 들었지만 또 그만큼 절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비나 렌트비가 그래도 적기 때문에 또 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밸리 얘기는 제가 할게요. 그 샌프란시스코는 방 하나가 아니라 방이 없는 원룸 스튜디오가 한 3,000불 하고요 한 달에. 하나면 4,000불, 두 개면 5,000불 한 달에. 네. 아파트 하나 500만 원 내요. 거기다가 세금 10%. 네, 스테이트 텍스도 있고요. 네. 콜럼버스는 제일 저렴하네요. 원베드에 보통 700불, 800불 정도 합니다. 사실 저는 오피스가 뉴욕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도 되는데 안 가는 이유는 콜럼버스에 있으면 그만큼 그 삶의 질이 뭐 좋아집니다. 뭐 심심하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 대도시로 안 가고 좀 콜럼버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뉴욕, 샌프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들 테크 회사에 있지만 JP모건은 그 뭐 이렇게 복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장을 입고 그렇게 일을 하나요? 보통 뉴욕 오피스는 다 정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샌프란 오피스나 뭐 저는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 이제 안정우님께 질문인데 사실 아까 그 저도 궁금했던 게 이제 발표하실 때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사실 궁금한 건 그 20배 성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실 비슷한 질문인데 어떤 그 실제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 많이 실제 사례 여기서 그 우포가 20배 이상 성장한 방법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예,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 여기 그 전에는 다 대표님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는 일개 직원이라서 되게 자세한 거는 또 이게 제 공식 대변인이 아니라서 할 수는 없지만 공식 그런 자료 같은 데 나오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20배 성장하는 것 중에 또 가장 크게 작용한 것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M&A. 저희는 뭐 보통 다 테크놀로지 컴퍼니면은 자신들이 이제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엔지니어들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비전에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이 아까 말한 그 잡 포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라이트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SEO 그러니까 웹을 스크래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웹사이트에 돌아가서 회사 컴퍼니에서 뭐 웹 스트럭처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이 커리어 웹페이지가 어디 있고 거기 있는 뭐 잡 호스팅이나 잡 인포메이션이 뭐 어떻게 되어 있나를 분석하고 다 스크래핑해서 저장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런 역량들을 새로 많이 개발을 해서 그거 플러스 저희가 이제 링크드인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합쳐서 새로운 또 제품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막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 역량들을 같은 거를 이제 새로 생각하고 새로 인수해서 개발해서 이제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됐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술자리 되면 그때는 이제 비공개로.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좀 커리어 쪽으로 잠깐 돌아가 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석사를 미국에서 CS로 하는 것은 개인 경력에 경쟁력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런 경력이 리셋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뭐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경우에도 유학 없이 바로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 어떤 요소가 중요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커리어에 대한 관심들이 당연히 있으시겠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지금 두 가지 질문에 편하게 간단히 뭐 편하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뭐 하드웨어를 전공했는데 CS를 하면 커리어가 리셋되냐 뭐 이런 거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드웨어 하셨는데 CS도 잘 하신다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하드웨어 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더 일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일을 하는데 그 스킬적인 부분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아시는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석사를 CS 하시고 이러다면 뭐 본인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리셋은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어떤 분야의 회사를 가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만 하는 회사를 간다면 리셋은 되겠지만 뭐 그걸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뭐 펌웨어 쪽 소프트웨어를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딱 케이스를 잡기는 어려운데 그냥 잠깐 저기도 답을 드리면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간 게 아니고 유학 없이 뭐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우연히 이렇게 트랜스퍼 돼서 가긴 했지만 제가 만약에 취업 비자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딱 내가 골로 생각하는 거 아닌 얘기하셨다시피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포지션 체인지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좀 회사가 규모가 생기면 이제 보통 유학파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각 나라에 나가서 이제 리크루팅을 많이 하거든요. 캠퍼스 리크루팅 같은 거. 그래서 꼭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뭐 영어를 더 잘해야 된다 그런 거는 두려움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크루팅 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 자기가 그 리크루터를 만나서 PR을 잘하고 그러면 오시기도 그런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물론 엔지니어 분들을 리크루팅 많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이너라든지 문과 쪽 분들도 꽤 많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뭐 엔지니어가 아니거나 유학파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뭐 비슷하게 이제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아까 하드웨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순수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뭐 관련성은 많이 없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좀 꽤 오래됐고 또 새로운 이제 뭐 메가 트렌드로 이제 부상하는 뭐 AI든지 뭐 IoT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직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점점 기술이라는 게 이제 그 융합 학문이라고 할까?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트렌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엔지니어로 친구들이 다른 데를 가는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들 또 골고루 두루두루 잘하는 것도 이렇게 강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거는 플러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개발자분들은 보통 유학 안 와도 확실한 기술이 있으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게 왜냐하면 미국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학을 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냥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궁금한데 깜빡할 뻔했는데 일하는 팀 또는 직장에 동양인과 또는 백인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저는 지금은 뭐 다르겠지만. 네, 뭐 전 직장이 그래도 뭐 시애틀에 한 600명 정도 있었는데 네. 뭐 아무래도 한 40% 50% 정도는 동양인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도와 중국 계열이 가장 많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동양 비율이 있어요. 박민아님도 아마 비슷할 것 네.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쪽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쪽을 더 중점으로 하면서 제가 지금 팀 말고 그 전 팀에 있을 땐 제 팀 한 명 빼고 다 여성분이었고, 마케팅이니까 아무래도 백인 여성 비율이 좀 그래도 없잖아 많은 게 있었고, 지금은 약간 좀 남성이 그래도 좀 많은 그런 팀에 있습니다. JP 모건 어떻습니까? 저는 뭐 마케팅 제가 있는 팀은 10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에이시아는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명은 이제 내가 태어난 사람이고 네, 네. 저같이 토종 외국인은 저 혼자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다시 돌아가지만 비개발자로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그런 뜻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주 간단히 한 마디씩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네. 뭔가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 네. 뭐 본인이 내가 B라고 붙이는 이상 그만큼의 강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강점이 있으면 그게 어필할 수 있고, 어필이 통한다면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뭐 자기의 어떤 핵심 강점, 무기가 있으면 충분히 뭐 통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또 지금 하시는 일을 되게 잘 하시고 정말 열정을 갖고 계시면 뭐 미국으로 많이 나오시고 싶으면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회사가 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분야에서 좀 뛰어나신 분들 약간 찾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꼭 뭐 영어에 대한 어떤 뭐 프레셔리라든지 뭐 개발자 출신이 아니어서 이런 거는 약간 자기 자신을 리밋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일을 정말 잘하시면 네, 분명히 기회가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좀 다른 데서도 많이 받아봐서 궁금해서 제 회사에 같이 다니는 이제 인도 친구들,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끼리 모일 때는 또 야, 뭐 인도 출신이라서 뭐 이렇게 뭐 불리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아니면 중국 출신이라서 뭐 불리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근데 생각보다 그런 대화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일반화시킬 수 없겠지만 저도 그냥 몇 명한테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뭐 비개발자라서 아니면 뭐 한국인에서 영어를 못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객관적으로 그 어떤 스킬에 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뭔가를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또 그러면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한국인이고 뭐 영어를 좀 못하고 이런 건 좀 고치기가 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이제 고칠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제 좀 시각을 넓히시고, 이렇게 안 된다, 디폴트 안 된다 보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이제 물론 같은 힘든 거지만 좀 더 그걸 접근할 때 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지금까지 커리어를 돌아보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좋아하는 분야에 포커스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가진 자원을 퍼포먼스를 최대화하려면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딴 데는 돌아보지 않는. 제 친구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찔러보는데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목표를 정하기까지는 알아보는 과정이 있지만 일단 목표를 정하면 딴 데는 돌아보지 말고 자기가 정한 목표에 포커스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내려가고 우리 또 MC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